해봅시다. 오늘은 2차 부등식 하는 날이니까 교재에 딱 33쪽 전 페이지를 펼쳐주세요. 거기에 32페이지인데 안 써있어요. 32페이지.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 여러분들이 정규반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단원 중에 아마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2차 부등식. 쉽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 한번 꼼꼼하게 또 다시 해봅시다. 2차 부등식을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앞으로의 수학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그 미적분 원, 고2 때 하는 수학이 가면 2차 부등식이 기본이고 거의 이 내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해내야 되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그럼 이쪽의 핵심은 그거지 뭐. 2차 부등식의 핵심은 결국에 우리가 전에 좀 됐지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다루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이제 대소비교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맨날 예시로 두는 식이 있는데 얘를 보고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하나에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왼쪽 식에다가 y를 붙이고 오른쪽 식에다가 y를 붙여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 마냥 식으로만 풀던 거를 그림으로 풀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가기 시작했고 이때 이 y는 0이라는 게 x축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표현에서 그냥 이것만 바뀐 것 뿐이거든. 등호 대신에 부등식 기호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야. 그러면 시작은 똑같아. 그러니까 시작은 요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요 등호 말고 부등호 있지? 요거 무시하고 그냥 등호처럼 생각을 하고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소비교를 해주는 건데 이걸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라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이걸 만족시키는 해. 여기서 해는 즉 x의 범위란 말이야. 문제에서 요 부등식 단원에서 2차 부등식 단원에서 원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이 대소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한 x의 범위야. x의 범위. 그러면 요 값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일단 2차 함수 위에 표현하세요. 이렇게 일단 먼저 2차 함수에 표시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 함수에 어디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한 함수에 x값들이 정답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색칠한 거에 대응되는 x값들 여기가 정답으로 나와야 돼. 여기가. 그쵸? 정답은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가 1 이하이거나 x가 5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정답은 항상 x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같은 식을 두고 이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부등호 규를 반대로 바꿨어. 그러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지. 여기 0보다 작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를 물어볼 거고 이거에 대응되는 x값들은 요번에 또 여기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을 낼 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처음에 어색한 친구들은 매번 이렇게 풀면 돼. 그려서 요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색칠하고 그거에 대응되는 x값들을 찾으면 되는 거야. 시작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 나 이제 그리고 싶지 않고 이 정도는 빨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암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암기가 시작되냐? 결국은 이거예요. 2차 부등식은 되도록 문제에서 해를 원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식을 줄 거예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써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줄 텐데 그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항상 요 최고차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세요. 양수로. 최고차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면 이차 함수를 무조건 아래로 블록한 개혁이 나오겠지. 그치? 걔가 뭐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범위는 벌려질 거고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범위가 모아질 겁니다. 이렇게 결국에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 개수를 양수로 맞춰놓고 큰지 작은지만 해놓으면 범위가 벌려질지 모아질지 찾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구한 해에 저 숫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쪽 0으로 맞춰두고 여러분들이 구한 x의 범위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은 다 뭘 의미해? 내가 문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부등호 기호 무시하고 그냥 등식처럼 보면 방정식의 근이지 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부등식을 잡고 뭐랑 엮을 수밖에 없어? 2차? 방정식이랑 엮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랑 떼야 뗄 수 없기 때문에 2차 부등식부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세 개는 세트야. 항상 함께 나와. 알겠죠? 그러면 천천히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잡아 나갈 건데 다시 꼼꼼하게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35쪽에 가서 8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일단 fx랑 gx를 곱했더니 결과값이 0보다 큰 걸 원하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함수 값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부호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플러스일 때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플러스일 때 해볼까? fx가 플러스일 때 하고 gx가 플러스일 때. 자, 일단 gx부터. g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f가 플러스일 때를 추가할 건데 이쪽은 어차피 볼 필요 없지. 왜냐면 이거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x부터 여러분들이 표현했다면 여기에서 fx가 0보다 큰 거를 이제 추가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어디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칠한 두 개의 함수 이쪽 두 개 부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어디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그치? 왜냐면 좀만 왼쪽으로 가면 얘 누구야? f가 음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 다 양수인 부분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0부터 D인 겁니다. 0부터 D.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내가 일부러 함수에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함수에다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볼 거야 지금.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여기부터 0부터 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0 x 이거 막 노란색으로 헷갈리겠다. 자, 그럼 이거는 파란색으로 마마.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번에는 f가 마이너스일 때를 좀 해보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인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g라는 아이가 이 파란색 범위에서 g라는 아이가 무슨 여기네 또? 그쵸? 여기죠. 그러면 어디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또 여기에 A부터 B, A부터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되게 쉬운 문제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대응되는 x값들이 정답이거든. 대응되는 x값들이 정답이에요. 그럼 동시에 음수인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구나 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x값들이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꼼꼼하게 찾아야 돼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88번 한번 풀어보세요. 88번 정리해 보시고 정리해 보신 분은 88번 풀어보세요. 어제는 다룰 내용이 많지 않아서 좀 여유로웠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 근데 양이 많지 않아. 얘는 이제 풀어봐야겠죠?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요 부등호기로 무시하고 등호처럼 생각을 해서 방정식 풀듯이 일단 풀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지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아이예요. 1번.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상태니까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면 범위가 벌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답을 내면 x가 3 이상 또는 x가 마이너스 4 이하인데 이게 아직 저 낯설어요 하면 그리세요. 그리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각각 마이너스 4랑 3이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함수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 이런 데. 근데 지금 0과 같아도 되는 등과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색을 이렇게 예쁘게 칠해서 마이너스 4랑 3도 포함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색칠한 이 2차 함수에 대응되는 x값들은 마이너스 4 이하 3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밑에 것도 우리 이런 아이들 만나면 최고차 개수 음수니까 양수로 맞춰주기로 했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2가 0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6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면 함수가 여기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랑 6 포함한다고 이렇게 점 찍어주고 그렇죠? 그럼 이때 대응되는 x값들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2, 4, 6 이하 라고 하고 최고차 개수 양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범위 모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계산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90번 한번 풀어보세요. 90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의 해가 이거라고 하니까 어차피 여기서 의미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풀었어 열심히 뭐 평소랑 틀려도 풀겠죠. 나랑 약속한 대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씩 만들어서 이거의 해가 얘래요라고 풀면 결국엔 알파하고 베타는 뭐야? 의미가 뭐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근이죠. 요거를 부동호 기호 대신 얘를 이렇게 보면 x제곱 더하기 7x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x축과의 교점이 범위에 해당한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두 근이 그냥 알파하고 베타구나 라고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해가지고 సిం가리스 관계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7에서 3분의 7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러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근이 역수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겼다 했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바뀌었죠. 여기서 바로 근각에서 생기 써도 3분의 7이에요. 이것도 했었어. 근이 역수가 된다. 그러면 식이 대칭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 식의 근이 그러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 그 자체니까 얘네들의 합이니까 이 식에서 근각에서 관계로 3분의 7 바로 나오셔도 돼요. 알겠죠? 이전 시간에 했던 거 오랜만에 복습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91번 한번 풀어보세요. 91번 정리되신 친구들은 91번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베이직한 풀이.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이 시기에 했으면 하는 풀이가 있어요. 요걸 풀었더니 얘들아 근데 자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걔가 x축보다 크다라고 해를 구했더니 원래 a가 양수였으면 구간이 범위가 벌려졌어야 됐지. 근데 반대로 구간이 모아졌지. 일단 이 상태에서 해가 이렇게 나왔으면 적어도 보자마자 a가 음수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a가 음수인 상태예요. 그래야 해가 이렇게 반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걸 풀었어. 그랬더니 해의 양 끝에 숫자가 3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얘는 이 식의 근이지 근. 그렇죠? 그러면 근이 3분의 1이고 2분의 1인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은 세워야 되겠지? 이제는 이렇게 셀 수 있지 않아? 인수정리 이 정도는 쓰셔서 얘가 사실 이렇게 생긴 아이다 라고 식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개를 해. 전개해서 a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 ax 더하기 6분의 1 a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사실 뭐랑
이렇게나 둘이 지금 똑같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6분의 5a라는 아이가 b인 거고 6분의 1a라는 아이가 c인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cx제곱 대신에 여기 6분의 1 a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6분의 5 ax 더하기 a가 0보다 커요라고 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얘네가 그대로 여기에 대입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 이런 식 나오면 좀 복잡하니까 양변에 6부터 곱해볼까? 6부터. 우리 이렇게 최고차 개수가 분수인 걸 인수분해하는 거 힘들잖아. 6을 곱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6a가 0보다 커요 해놓고 a가 너무 거슬려. a 다 지워. 양변에 a를 다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a를 동시에 나누니까 a분의 1을 양변에 곱하는 거지. a분의 1을. 근데 a 우리가 맨 처음에 음수라 했잖아. 그치? 그럼 부등식에서 양변에 음수를 곱한다는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쵸?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보다 작다 해서 정답은 또 풀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풀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풀이에요. 괜찮아? 이거 할 수 있겠어? 요거 할 수 있겠어?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두 번째 풀이를 보여줄게. 이게 첫 번째. 근데 난 이게 우선이야. 첫 번째 풀이가 우선입니다. 이거 1번이. 자, 2번 풀이에요. 뭐냐? 얘들아, 내가 아까 방금 얘기한 건데 이 식의 해가 이거래. 그래 놓고 이 식의 해를 구하래. 비교해봐 이거 두 개. 어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ABC였던 게 CBA가 됐죠. 그럼 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방정식으로만 생각해봐. 자, A 이거예요. 여기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야. 얘 두 근이 3분의 1하고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지. 그치?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해석할 수 있다 했어. 그럼 얘는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야. 0이야. 그러면 이때 이거의 두 근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 2하고 3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당연히. 개수가 대칭됐잖아. ABC는 CBA잖아. 개수가 대칭됐지. 근이 역전됐잖아. 그럼 2하고 3.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바로. 이 계산 가지고 다 생략하고 2하고 3이네. 그럼 2보다 크고 3보다 작지. 뭘? 근데 대신 이건 체크해야지. 최고차 개수의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것만 체크하면 돼. 이거. 끝.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법.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많이 방정식과 이 함수 이런 게 좀 자유자재로 되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고, 이 첫 번째 풀이가 우선이 알겠죠? 두 번째 풀이는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베이직하게 생각하면 그게 끝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볼까? 한번 92번 똑같은 저 1번 방법으로. 이건 2번 방법 못 써. 이건 되게 특수할 때만 쓸 수 있어 관계가. 자, 2번 92번 한번 이 1번 방법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꼭 해줬으면 한다라고 했던 방법으로 펴보세요. 다시 한번 적용해서.
열심히 풀고 있어? 열심히 풀고 있는 친구들은 저처럼 풀고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자, 보면 결국에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가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해가 이번에 범위가 벌려졌어. 자, a가 양수였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a가 양수인데 0보다 작다 하면 범위가 모아졌어야 될 거야. 근데 범위가 벌려져 있다는 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a가 또 음수라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 a가 음수다. 얘가 음수다. 그럼 a가 음수야.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하고 5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해? 마이너스 1하고 5라는 숫자는 이 식의 근 역할을 하는 거지. 근. 그러니까 주어진 2차 식을 이렇게 바로 인수정리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두 근이라고. 그리고 전개하면 똑같이 b랑 c가 a에 대한 문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여기다가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b와 c를 그대로 데리고 가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 그러면 문제가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넣고 c 대신에 마이너스 5a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때 양변에 곱하기 a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나누기 a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굳이 전개를 할 필요가 없지. 굳이 전개 안 해요 이거는. 왜? 아니 이거 그냥 바로 보이는 친구는 바로 보셔도 되고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거 두 개 한 문자에 대해서 치환하면 더 빨라지잖아.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5니까 x 더하기 5 x 빼기 1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풀면 결국엔 마이너스 5 이상 x 마이너스 1이 1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구해지면 최종적으로 여기 세 개에다 공평하게 전부 다 플러스 1씩만 해주면 세 개 모두 1씩만 해주면 마이너스 4 이상 x 2 이상 2 이하라고 정답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2차 부등식의 미정계수 결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그 다음 문제 93번 도전해보세요. 고민이 되겠죠 이게?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어렵고 자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지 뭐. 이거죠.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은 이거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만약에 fx가 아래로 물러가다라고 하면 그 예시죠, 예시. 이걸 만족하는 예시 그림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한테 다짜고짜 f 안에 x 말고 얘를 물어보지. 이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EX 더하기 이 자체를 치환해봐. 어떠한 문자 뭐가 있을까? T라고 치환해볼까 이렇게? T라고 한번 치환해볼까? 그러면 식의 표현이 바뀌죠. F, T가 0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그냥 이 그림 가지고 그대로 복붙하면 어떻게 돼? 똑같이 생겼지 않았어? 근데 x축이 그냥 t로 바뀌고 어차피 필요한 숫자는 똑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 문자만 바뀐 거잖아. 문자만 바뀌었으니까 필요한 식은 똑같아. 그러면 ft가 0보다 작다를 풀어도 이걸 풀어도 그냥 t가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아? 그치? x 대신에 t만 쓴 거니까 식이 안 바뀌었잖아. 근데 우리 t는 사실 뭐였어? 근데 사실 t는 2x 더하기 1이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t 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2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거 풀면 정답이야. 그러면 3개에다가 동시에 마이너스 1을 빼줘서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하고 3개 동시에 2로 나눠서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이게 정답. 그래서 정답 뭐야? 정수 x의 개수 3개 1, 2, 3 3개 이렇게 풀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이게 막 식을 세우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저런 비슷한 문제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를 했었냐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이게 어떤 게 응용된 거냐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단에서 이 문제 기억나? 이런 문제? 왜 내가 그거 그렇게 설명할 때 여기 fx라는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어. 걔 두구는 알파하고 베타야. 그럼 여기 f라는 요 2차 방정식을 나타내는 요 기호 그러니까 사실 함수죠, 함수 이제. 어떠한 기능한 식이 있는데 걔 자리에 거기 x에다가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나오게 되어 있대. 식이 그렇게 생겼대. 요 식에 x 자리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대. 근데 걔가 똑같은 식인데 요번엔 f에 2x 더하기를 넣겠대. 그랬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요 x에다가 뭐를 넣을지 고민해봐 라고 했던 그 문제, 그런 문제 기억나? 그럼 내가 그때 항상 어떻게 정리했냐면 여기에 있는 f나 여기에 있는 f나 같은 f이기 때문에 0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필요한 i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x에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가서 0이 나온다면 여기에 있는 2x 더하기 얘네가 통째로 다 알파랑 베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x가 2분의 알파 빼기 1이랑 2분의 베타 빼기 1이어서 얘네 둘의 합이 정답이다라고 했었어. 이 관점이 그러니까 여기도 적용되는 거야. 같은 f니까 필요한 i가 똑같아? 자 여기도 같은 f야 돼. 여기에 있는 f나 여기에 있는 f나 같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f는 어떤 x 값들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대. 그럼 그걸 만족하는 x 값들은 얘네들이래. 그렇죠? 같은 f야. 똑같은 f가 어떤 값들이 다 들어가면 0보다 작대. 그러면 2x 더하기 1이 통째로 2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죠. 그렇죠? 같은 f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94번 도전해 보세요. 94번. 방금 내가 말해준 이 발상들을 가지고 적용 한번 해보세요. 94번에.
요 93번처럼 풀고 싶은 거야. 요 93번처럼 풀고 싶은 거야. 그러면 94번은 이렇게 풀어야죠. 우리가 어떤 f가 있어. 그 식에 어떤 x값들이 들어가면 0보다 작아. 근데 그 x값들이 얘네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러면 f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어떤 값을 들어가면 요번에 0보다 커야 된대요. 그쵸? 그러면 f에 뭐가 들어가 0보다 큰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0보다 작게 만드는 x값들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0보다 큰 값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그거는 근데 어렵지 않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fx가 0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겠네 라고 찾아내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러면 끝났지 뭐. 이제 x라는 값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아이들 4보다 큰 아이들이 f에 들어가면 0보다 크대. 그러면 똑같은 f니까 2x 마이너스 3 자체가 얘네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x가 2분의 7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15 반송 빼시고 피곤하니까 다들 이제 막 처지는데